반도체 대가시죠. 저희 유진투자증권의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분 고민 많으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최대 장점이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흔쾌하게 나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유튜브를 해보지만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승우 센터장님 같은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부는 그 각도기님의 인맥으로 나팀빠님 나오셨고 2부는 저의 상사이신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함부로 말씀 못하실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제가 대신 총대를 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사무실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뵙는데요. 네.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꺾었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마치 뭐라 그럴까, 밀물이 몰려오듯이 한꺼번에 쫙 좀 의견들이 6월 달부터 해서 쫙 바뀌던데, 이게 아무래도 그 유통 체인을 꽉 쥐고 있는 대만에서의 그 전망치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나씩 탁탁탁 바뀌는 게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화물 가격이 가장 직접적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인테그리티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실적도 좋고, 네. 그리고 실제로 현물 가격은 좀 움직였지만 고정거래 가격은 계속 탄탄한 상황이었고 향후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만 데이터들 저희가 그 매월 좀 집계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실적 공시를 매월 합니다. 매월 매출액이 공시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100여 개 되는 기업들을 전부 데이터 크롤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집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굉장히 좋지만 예를 들면 노트북 ODM 업체들, 전 세계 이 노트북 시장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만의 빅4 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반도체는 계속 좋은데 반도체가 쓰이는 노트북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세트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만든 이 반도체 칩을 재고로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당히 많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처음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뭐지 이랬다가 2개월,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뭘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재고가 거기에 쌓여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 과정이 조만간,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만간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제 기고 효과도 일부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 쇼티지 분위기가 세게 나니까 가세요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나 PC 쪽에서의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전체 비중에서는 20%도 안 되는 약간 뭐 조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노트북만 가지고는 그랬을 것 같지 않고 다른 부분도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트북 ODM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PC ODM이고요. PC가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돼요. 15%? 서버가 한 30%, 모바일이 한 40% 되니까 별로 안 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시는데, 원래 이제 사실은 저희가 PC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4년에서 한 2010년 이후로는 거의 계속 역성장을 했었고, 3년 전에 이제 한 2%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PC를 구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13%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너무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래 한 10년 동안 못 보던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작년 말에 생각했던 올해 시장, 올해 PC 성장률은 한
한 2, 3%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기에 뭐 기저 효과가 있었죠.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기저 효과가 있었지만 성장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무려 5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000년 IT 버블 때도 한 30%였고 미국이 금융위기로 거의 뭐 나라가 망할 뻔한 상황에서 급반등이 일어났을 때도 한 30%였거든요. 전대미문의 그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올해 전망치가 이제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됐냐면은 원래 뭐 한 자릿수를 봤다가 올해 PC가 한 20%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2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건데 그게 이제 좀 어폐가 있는 게 사실 1분기에 이미 57%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사실은 1분기를 꼭지로 해서 이 증가율 모멘텀은 계속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고 연초부터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뭐 슈퍼사이클 이랬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모멘텀이 떨어질 테니까. 근데 2분기 숫자를 까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만 쪽은 YOY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실제 출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심스럽게 지금 내년도 PC 출하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PC가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게 한 20% 성장을 했다가 그게 내년에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그거에 의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비중은 크지가 않지만 이 변화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줄어드는 그 수요 감소 효과가 뭐 물론 이제 그 컨텐츠 퍼 그 박스의 증가율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3% 정도 예, 임팩트를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서버나 모바일에서 과연 그 정도를 만회할 수 있느냐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물량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노트북이나 PC 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바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은 열심히 바꿨지만 핸드폰은 바꾸는 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잖아요. 13억대 중반 막 이렇게 가던 게 12억대도 안 가고 뭐 이런 12억대 갔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도 4년 연속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을 했는데 그 이제 모 기관에서 이 노트북을 왜 바꾸느냐,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사용 용처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중요해지는 그 도구로 이제 노트북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고요. 대신에 스마트폰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화면만 좀 커지고 카메라만 좀 좋아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 행태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 초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스마트폰이 4년 연속 역성장을 벗어나서 올해 한 두 자릿수 성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7 내지 8%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그러면 스마트폰이 뭐 다시 또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막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냐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오히려 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어딘지 밝히진 못하지만 그 국내 유수의 그런 업체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즉 노트북이 비중은 많지 않지만 변화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물론 저희는 내년도 마이너스를 보는데 이거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도 올해 뭐 2, 3% 성장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 20%까지 지금 올린 상황이라 지금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대만의 데이터를 보고 내년도를 일단 그 PC 쪽의 성장률은 굉장히 둔화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센터장님께서 자료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원래 반도체를 공부하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차트 좀 보여주시면서 한 번씩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여기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7월에 대만 IT 업체들의 매출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한 100여 개 업체들 분석을 한 것이고요. 여기 위에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물론 그 기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 YOY 증가율을 보면 2월 달이 물론 이제 2월 달은 너무 좀 왜곡된 숫자이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을 저희가 보면 계속 좋습니다. 메모리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메모리를 사다가 쓰는 PC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 연속으로 전년비의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팹리스랑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팹리스도 지금 모멘텀이 급격히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제 PC에는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팹리스는 여전히 한 55% 정도 YOY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측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프록시로 보고 있는 호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모멘텀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 애플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제 그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만 쪽이 먼저 사실 그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값 자체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워낙에 증가율이 높았다가 그게 좀 떨어지고 있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 하나 여쭤볼게요. 저 팹리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팹리스는 이제 대만의 대표적인 팹리스는 미디어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LDI LDI 또는 DDI를 만드는 건 회사들, 그 대만의 업체들 저희가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지금 꺾이니까 그 동반해서 나중에 이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 쪽도 같이 꺾일 수 있다라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트 업체들은 지금 PC나 이 모바일이나 상관없이 좀 둔화가 좀 뚜렷하잖아요. 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수요 같은 것들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부킹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재고를 많이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중국 당국에서 어떤 걸 했냐면 물론 지금 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그 채굴 하는 업체들 단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 있다가 러시아로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뭐 미국의 채굴 업체들이 더 활성화됐다 막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채굴 업체의 규모가 워낙에 컸고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PC를 75만 회나 들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트리거가 된 것 같은 건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혹시 체크되는 게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그 DRAM을 사는 거는 그 유통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데 이제 실적 발표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쪽에 둔화되는 조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약간 있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로 꽉 차서 올라가던 수요 한 단에서부터 이렇게 꺾이니까 넘치는 수요를 맞춰서 공급을 해주던 쪽에서 그대로 그냥 갔는데 갑자기 재고가 확 쌓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갑자기 쌓인 건 아니고요. 좀 계속 쌓이고 있었고 그냥 중요한 거는 PC ODM들이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원인은 첫째는 다른 일부 그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세트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만약에 그 반도체 이 쇼티지가 해결이 되면은 좀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한 2년 동안 지금 PC를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 이 우려가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보고 이 재고가 현재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호나이도 보여주셨지만 애플 12가 너무 큰 성공, 역대급, 과거에 보지 못하는 수준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럼 11을 그렇게 많이 바꿨으면, 물론 5G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뭐 13 그렇게까지 많이 바꾸겠느냐 하는 전망은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나 로지스틱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아이폰 13의 초기 출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하여튼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뭐 저희는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 이게 1984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의 그런 PC 출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을 꼭지로 해서 사실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제가 두 번째 화살표 해놓은 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가 거의 20% 가까이, 저희는 한 17% 정도로 현재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걸 이제 분기로 틀어놨을 때, 지금 올해 1분기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효과가 있긴 했지만, 과거에 2000년 IT 버블이나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갈 때 미국의 이 리만 사태 이후 회복이 이때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 나왔고, 그게 급격하게 좀 둔화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는 서버 수요가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정말 아주 큰 폭이냐, 이런 우려들을 다 잠재울 정도의 그런 큰 폭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분기별로 서버 이 출하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 A와 B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A는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시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 당시에 이 서버의 모멘텀이 YOY로 올라가는 그 추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이제 B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예상이 아니라 시장 조사 기관 네. IDC라는 곳의 이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A 때와는 좀 다르다. 그 정도로 세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요거를 연간으로 환상해서 그린 그림이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2017년, 18년도에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율이 나타난 반면에, 향후에는 한 뭐 10% 이상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한 자릿수 중반 또는 중후반 정도 성장률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PC 쪽에서의 줄어드는 네. 그런 디맨드 좀 둔화, 이거를 과연 서버가 다 메꿀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스마트폰 수요도 뭐 이왕 시작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요게 이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2016년도가 피크였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도. 그래서 2017, 18, 19, 20, 4년 연속 감소를 했고, 올해 원래 10% 이상 증가할 걸로 봤었지만, 이제 현재까지 데이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것이고, 내년도에는 과연 이거보다 더 높게 성장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상당히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기별로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올해 1분기에는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있긴 했지만 역시 YOY 증가율이 25%가 나왔어요. 25%로 높게 나왔는데 네. 지금 2분기는 한 10% 정도 수준까지 좀 떨어지고 있고, 아마 하반기 때는 YOY로 큰 성장을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반도체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코로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 모멘텀 자체는 역시 좀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D램 현물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제품이긴 하지만 한 20% 정도 빠지게 됐고, 아까 전에도 요 전 시간에도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스팟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스팟 프리미엄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향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소멸을 했고요. 이제 지난주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 프리미엄으로 네.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4분기쯤부터는 정말 고정거래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들은 한 어느 정도에 포진돼 있나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고정거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업체들은, 반도체 업체들은 그 가능성을 그냥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근데 이제 저희는 4분기부터는 고정거래 가격이, 왜냐면 이제 3분기는 지금 거의 협상이 다 돼 있는 상황이라 3분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네. 4분기부터는 조금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현재 저희가 반도체 주식을 보는 가장 중요한 그 판단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정거래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 모바일, 서버, 뭐 PC 업체, 여기서 어떤 업체가 가장 가장 중요한 건 서버죠. 서버인데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버는 저희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PC, D램은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선행 지표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뭐 PC가 비중이 낮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그거를 추종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버에 대해서 서버 이미 재고가 조금 더 쌓여서 평소보다 서버 쪽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해외 기업들의 이제 실적 코멘트를 잠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참조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제 TSMC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TSMC인데 사실은 이 회사도 이렇게 주가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시가총액도 지난주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도체 부분 시가총액 1위 올라갔는데 TSMC의 그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괜찮긴 하지만 마진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얘기를 한 게 환율의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5나노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면서 EUV 수율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TSMC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TSMC도 사실은 그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거는 이제 20나노대, 16나노대 뭐 이런 제품들이 많고요. 사실 5나노는 수익성이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보다 그 마진 가이던스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인텔이 이제 제일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인텔이 내용을 보시면은 2분기의 매출액이 컨센을 상회했어요. 좋았죠. 네. 좋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의 725억 달러에서 73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좋은데, 네. 근데 저희가 뭐 당연히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얼마냐면 186억 달러였고요. 2분기가 컨센보다는 잘 나왔지만 185억 달러고, 3분기 회사의 가이던스는 182억 달러예요. 4분기는 계산을 해보면 이제 182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인텔이 준 가이던스가 만약에 맞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회사는 1분기 매출 피크로 해서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빠지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고, 그래서 인텔은 그렇다 치자, 회사가 이제 예전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하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이 회사의 제품은 아날로그나 뭐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인베디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가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뭐냐면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올해 뭐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 하는데 사실 메모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아날로그 사이클이 예전에 없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액이 45.8억 달러인데 3분기 가이던스가 똑같아요.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좋다고 하는 아날로그도 3분기, 4반기 때 성장을 못한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현재 반도체 주문량은 실제 수요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즉 더블 부킹, 재고 축적의 그런 수요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부담을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은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매출액이 814억 달러가 나와서 매출액이 36% 성장을 했고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EPS도 거의 전년비 2배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만 힌트를 줬습니다. 9월에도 매출은 9월 분기에도 두 자리 성장을 하겠지만 6월 분기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서플라이 쪽에 이 제약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향후 모멘텀이 둔화할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13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들이 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거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애플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올 수 있죠. 잘 나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애플 얘기로 보면 저게 수요단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단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전 시기는 공급단의 문제이기만 하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렇게 애플의 매출 성장률이 30몇 %를 찍어버리면 뭐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거 해준다면은 뭐 수요는 어마무시한 거니까 어마무시한 그 반도체 수요를 애플이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커버리지 되는 것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지금 그 이 서플라이 컨스트레인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해결이 돼서 뭐 4분기가 됐든 1분기가 됐든 다시 좋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반도체 주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2분기 매출액이 자신들의 가이던스를 하회했죠. 물론 27%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하회를 했고, 그러면서 코멘트를 한 게 이제 온라인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의 중간값을 보면은 2분기보다 매출액이 빠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주가는 이제 한 8% 가까이 빠졌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의 그런 소매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도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상품 이 소비는 조금 둔화되는 이런 무정품 판매를 보니까 한 5% 전월 동기 대비 전월 대비 한 5% 가까이 빠지는 건 보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던 게 사실은 메모리와 관련된 아마존을 생각해 보면 무점포 판매가 마이너스 난 것과 AWS의 증가는 전혀 좀 다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WS는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좋게 성장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이 매출액이 좀 둔화되는 이런 그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도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빅5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캐펙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존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아마존이 그 실적 고공 행진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모멘텀은 역시 좀 둔화될 가능성들이 좀 우려감들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페이스북도 지금 보면은 이번 실적은 좋았지만 하반기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그것도 현저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많은 그 서버를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좀 둔화되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거 잠깐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캐펙스예요. 흔히 말하는 빅5 네. 업체들의 캐펙스인데 맨 밑에 진한색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네. 그 위에 하늘색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훨씬 크죠. 네. 네. 그런데 얘네가 실적이 좀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회사들도 하반기 때는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제일 크네요. 예,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얘네가 둔화되면은 혹시 뭐 더 이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상세를 많이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딴 데 아무리 올라와도. 네. 네, 그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합계의 YOY 증가율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증가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얼마나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혹시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뭐 전반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일단 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디셀러레이트 되는 그 국면에 들어갔고 그러면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쪽에서 늘어나던 그 증가율이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가 모멘텀은 현저하게 휘둘리게 되니까 네. 뭐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거는 현재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다 듣고 요거 같은 얘기인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빅테크 5의 이제 영업이익들을 쭉 그려놓은 거고요. 네. 거기서 점선으로 제가 좀 친 게 이제 2분기 그 실적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당연히 3분기 있죠. 3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보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지금 가이던스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 회색 음영으로 칠해놓은 게 하반기에 이제 YOY 증가율인데 매출액 증가율도 둔화되고 물론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한 거니까 이익 증가율도 좀 둔화되면 뭐 당연히 투자도 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이 다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뭐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의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거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아래 그래프가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3일 그 지지난주에 외국인 순매수 요약을 해보면 그때 이제 코스피 7조 원 팔았죠. 외국인이 네. 팔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7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그림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래 두 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간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강도로 그렇죠.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이 뭐 저희가 사실 뭐 외국인들 수급을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뭐 왜 파는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강도라면은 상당 부분 지금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뭐 다각도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애널리스트들이.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과 방향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예전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전에도 썼던 자료를 일부 다시 한번 좀 쓴 건데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0년 1월까지 2010년 이전의 그런 데이터인데 이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영업이익 방향성이 거의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주가가 실적을 선행한다 그러지만 별로 이렇게 선행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거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2010년 이후에 모양이 애널리스트들을 아주 그 난감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파란색 그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하늘색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이익이 둔화되는 과정에 이제 주가가 급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으로 칠한 음영 부분은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거죠, 계속. 네, 계속 반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삼각형 표시가 이제 주가의 고점이고 그 파란색 네모칸 표시가 실적의 고점인데 이거는 이제 2013년부터 잠깐 보시면 이때부터는 주가의 고점이 이 실적의 고점을 상당히 선행하기 시작을 한다. 그죠? 심지어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더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속편한 소리가 네.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주식을 사세요. 이게 반도체는 안 맞아요. 지금 상황에. 네. 계속.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보고서, 그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3개월, 6개월도 아니고 네. 최소 9개월에서 한 12개월 실적의 선행이 와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9개월, 12개월 뒤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렵죠. 네. 안 되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설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1분기 네. 고점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올해 뭐 지금 3분기 다 갔으니까 이제 네. 3분기 아직 한 달 남긴 했지만 거의 다 갔다고 치고 4분기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과연 뭐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하반기 때 이게 좀 상황이 괜찮아질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재고가 세트 업체로 이동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업체들은 자기네들은 재고가 없다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거든요, 되게. 우리는 재고가 지금 없는데. 너무 웃기는 게 우린 장사 잘 업체들은 우리 좋아 이러는데 네. 지금 분석 기관에서는 안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주가가 안 좋단 그렇죠. 말이에요. 실적도 좋고 네.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고를 볼 때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이제 코로나 이전이나 미중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산업이건 간에 사실은 이제 G2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저스트 인 타임이 되게 좋은 타임. 거였죠. 그래서 재고를 작게 가져가고 서로 재고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 주가 됐는데 이놈의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또 미중 갈등이 막 터지게 되면서 세트 업체들이나 또는 서비스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이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겠죠.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 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버퍼라고 하는 이 안전 재고를 서로 좀 충분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 디맨드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막 쌓아놓고 가는 거죠. 화해 같은 경우는 뭐 1년치를 쌓아놨다는 등 몇 개월을 쌓아놨던 등 그랬었죠. 미중 갈등이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불러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가 굉장히 슬림한 상황인데 세트 업체들하고 일부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좀 재고가 상당히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더스트리 전체를 보는 거죠,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총괄해서 그 재고 레벨이 과연 이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게 좀 굉장히 지속이 됩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왜냐하면 생산을 즉각 그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도 그 생산량 그 캐파를 끌어올리는데 실제 출하를 끌어올리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뭔가 미스매치가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그 재고가 조정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짧게 가는 것 같아요. 즉 재고가 인더스트리 전체를 총괄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체들 재고로 있다가 이게 세트나 또는 그 모듈 업체로 지금 이동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과연 얼만큼 갈 것이냐 계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뭐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과도한 인더스트리 전체를 보면 과도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일부 반도체 쇼티지 이슈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빠르게 그게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워낙 슬림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이제 만약에 반도체 업체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빠지게 되면 공급을 안 해버려. 그렇죠. 출하를 안 하는 거죠. 생산을 한다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빅그로스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덕션 빅그로스가 있고 쉥먼트 빅그로스가 있어요. 근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발표하는 숫자는 쉥먼트 빅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션은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거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업체들 출하를 안 하고 우리들이 재고를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쯤이 되면은 세트 업체들한테서는 이제 재고가 상당히 좀 줄어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가격 하락이 금방 멈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공급업체의 그 가격 헤게모니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느 정도 글쎄요. 뭐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세 업체들의 상황만 보면은 인더스트리 전체 상황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다 공개가 되는 것들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뭐 깜깜이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훤히 지금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예전처럼 이렇게 주구장창 언제 반등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애널리스트였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올해 4분기부터 만약에 가격이 좀 내려가서 1분기 때 좀 빠진다고 치면은 제가 볼 땐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 다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좀 개선될 가능성. 뭐 지금은 모릅니다만 가능성이 점점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9개월에서 12개월 앞서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4분기의 주가는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계속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저희가 수급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반도체 팔고 싶은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일단락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2000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그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겁니다.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삼성전자의 빅 랠리가 보통 이제 2배 이상 올라갈 때 이제 빅 랠리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항상 조정이 발생하죠. 근데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고점이 장중 고점은 96,800원이었고 종가 기준은 91,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0% 받으면은 6만 원대 가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좀 사실 좀 다르다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요 그래프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그 삼성전자의 단순 수정 주가를 나타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가를 코스피 지수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주가가 되겠죠. 상대 주가. 그래서 이제 그 배수가 나오겠죠. 배수. 그걸 보는데 보시면 그 제일 왼쪽에 제가 이제 하늘색 점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때 상대 주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주가 랠리가 얼마큼 나왔냐 109%가 나왔습니다. 상대 주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이제 슈퍼사이클 때죠. 이때도 거의 한 100%. 그죠? 98%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나냐면 한 50%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밖에 안 오른 거죠. 상대 주가로 보면은. 그리고 현재 주가 조정은 거의 한 19% 상대 주가 기준으로 받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상대 주가가 빠져봐야 16% 또는 많아봐야 한 29%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정확한 이 로직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삼성전자 펀더멘탈이나 상대 이 주가 상승률에 따른 또 하락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대 주가 기준으로 23.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곱하기 23 하는 게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제 주가가 되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시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23 밑으로는 웬만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지금 뭐 저희가 뭐 9월부터 바로 올라간다,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들어갈 만한 주가 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 인텔의 신형 그 CPU가 이제 그 사파이어 래피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나오면 새로운 DDR5 수요가 있어서 좋을 거라는 논리 전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 단골 메뉴죠. 사실 인텔의 그 신규 CPU가 나오면은 이제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신규 CPU 나오니까 지금 당장 안 살 거다. 그러니까 서버 투자를 안 할 것이다. 그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신규 CPU가 나오면 그때 이제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뭐 일견 저희가 볼 때 메이크 센스 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뭐 옛날부터 맨날 나왔거든요. DDR3 때도 나왔고 DDR4 때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인텔을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내년 가서 또 이게 또 지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투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DDR5가
정말 본격화돼서 출시가 됐을 때 뭐 인텔의 신형 CPU에 따라서 그 효과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 믿고선 또 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조정은 상당히 받은 상황이고요. 그게 나와서 또 반도체 쇼티지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때 가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또 의견을 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현물가가 떨어지거나 안 좋아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아마도 4, 4분기, 1, 4분기 그 상황 즈음이 나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면 그때가 가장 현물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네요. 현물 가격은 사실은 이제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물 가격이 빠지고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빠지겠죠.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어닝 추정치, 애널리스트 어닝 추정치 많이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심지어 이제 뭐 목표까지 낮추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때부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주가는 의외로 또 괜찮은 흐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 뭐 제가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들 좀 뒷북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급도 조금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당분간 삼성전자나 애널리스트는 무덤이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실적을 잘 예측하면은 좋은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뭐 맞춘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서프라이즈가 나도 주가 빠지고 실적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액티브 펀드가 워낙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 즉 매크로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물론 중요하죠. 개별 기업의 실적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삼성전자처럼 우리나라 시장을 대변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닝의 중요성보다는 사실 매크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측면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자동 매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 한 3개월 빨리 하던 게 내가 한 발 먼저 더, 제가 한 발 먼저 더 하니까 내가 또 한 발 먼저 더, 이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로 선행성이 그냥 쭉쭉쭉쭉 앞으로 오고 있다. 그렇게 돼서 참 어렵습니다. 와. 불과 우리가 뭐 한 1년 전 이럴 때만 해도요, 그 오픈 API 데이터 크롤링 해와서 뭐 모델링하면 주가를 빨리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단계에서도 매우 앞서가 있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인기를 끈 지가 또 꽤 됐죠. 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운용사들한테 패시브나 액티브 ETF, 또 그들이 만드는 ETF에 자금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예전보다 훨씬 점점 더 주가는 선행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자본화됐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요거 이제 앞으로 곧 터질 거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적으로 자리 잡고 길목 지키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왜 벌써 오르지? 사람이 그 생각할 때에는 이미 기계가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보다 야 되게 시장 빨리 움직이네. 벌써 반응한다고? 이런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모두가 보고 있고 그다음 패시브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오늘 진짜 어려운 얘기를 센터장님께서 되게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저희 센터장님 말고는 못 봤거든요.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목표 주가 올리고 내릴 때 이익 추정 높이고 그래서 목표 주가 높이고 아직 괜찮다 이런 멘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속 편하다면 속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주가를 계속 틀리는 일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이미 2010년 이후에 그게 굉장히 선행해서 이제는 거의 1년을 앞서서 봐야 되니 지금부터 디램 현물 가격 내려갈 수 있고
고정 가격도 내려갈 수 있는데 내년 1분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익 추정도 애널리스트들이 한 번에 낮출 수도 있고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주가는 또 어느 순간부터 먼저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굉장히 참 저는 솔직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어떤 소감이 들었냐면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가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냄새를 빨리 맡는 투자자들은 그래 냄새 나는데? 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결대로 투자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을 이미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모든 실적 추정이 바닥을 향해 쫙 가면 이제 끝났네. 이제 투자해도 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완전 실적 추정과 주가가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가. 예. 난감한 상황이죠. 네, 아니 사실 그 채팅창에 그 애널리스트가 소설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되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뭔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선행적으로 먼저 길목을 지켜야만 우린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를 높게 예측할 수밖에 없고 이익이 떨어지면 낮게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먼저 움직이면 이건 정말 애널들 바보 만들기 딱 좋은 시스템 상황인 거죠.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전에는 제가 했던 건설업도 이익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보다는. 근데 갈수록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게다가 삼성전자는 국제적인 주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는 주식이니까 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매크로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주가가 선행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시장이 매크로에 의해서 돈이 지금부터 더 풀릴 것이냐 긴축으로 가서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굉장히 큰 그림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사실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는 펀더멘탈보다는 이 자본에 의해서 움직인 시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영향도 계속해서 지금 매크로 영향력이 각 섹터에 미치는 게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 느낌 많이 듭니다. 와,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구나. 투자 세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남들보다 먼저 자리 잡아야 먹을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뒷북 좀 치지 마. 앞북을 쳐야 돼 이러는데 이제 모두 앞북을 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익이 저기 곧 이익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먼저 사. 하는 흐름들이 이제 모두가 자본화됐고 이 자본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준 게 반도체 섹터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다음 국제적인 섹터가 그렇게 될 거고 또 그 다음 국제적인 섹터가 점점 그렇게 패시브에 노출이 많이 된 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드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뭐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좀 희석이 될 거는 같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시클리컬이라는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학습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그거를 이미 간파를 하고 그게 주가에 막 먼저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섹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보겠죠. 지금 뭐 요즘에 인터넷 뭐 그렇겠죠.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점점 사이클을 앞당겨서 투자하는 게 점점 죽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오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사이클 자체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주가와 펀더멘탈이 움직인 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니까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네요.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조금 힘들겠다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미국 주식이 답이야 하는 게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대표 주식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심하니까 미국처럼 빅테크가 그냥 추세적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 시장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가 참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조금 만만치는 않겠다. 잘 이용하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진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을 그리긴 하겠지만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사이클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적인 그림은 좋게 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물리신 분들 지금 6개월, 3개월 시계열로 하면 되게 괴로우시겠습니다만 1년 시계열로만 넓혀 보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사이클이 훨씬 길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그죠? 한 2년, 4년 막 이렇게 됐잖아요. 예. 많이 쭉.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예전에 사이클이 길 때는 뭐 반도체는 사실 다운 사이클에서는 뭐 적자 뭐 그렇죠. 1등 빼고는 다 적자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사실은 사이클이 짧아지는 대신에 이제 슈퍼 사이클은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만 밑으로 가는 것도 점점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더 많은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사이클은 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좀 밸류에이션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점점 생길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클의 진폭이 작아지면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죠. 네. 사이클이 그러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떨어질 거 무서워서 밸류에이션 못 주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한국 전체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를 수 있겠네요. 미래를 보고. 그렇죠. 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주식을 저희가 그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긴 텀에서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 긴 텀에서 보면 계속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지금은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조금 지나서 보면은 뭔가를 더 많이 알게 되시고 또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승우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